대출이자율, 먼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입니다. 만약 대출자가 1억 원을 연리 10%로 대출할 경우 그 이자는 1억 원에다가 10%를 곱한 1000만 원이죠. 이때의 연리 10%를 명목이자율이라고 불러요. 10%가 명목이자율이죠. 그런데 대출기간 중에 4%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은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 4%를 감안한 6%가 됩니다. 즉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이자율을 말해요. 다음은 대출금리의 결정입니다. 대출자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죠. 그런데 여기서 기준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를 의미하는 코픽스 금리를 사용해요. 예전엔 CD금리를 썼었죠. 그런데 이 코픽스 금리는 모든 차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요. 즉 기준금리는 모든 차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이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죠. 신용이 좋으면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고 신용이 나쁘면 높은 금리가 적용되겠죠. 다음은 고정이자율 방식입니다. 고정이자율 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시장이자율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금리 10%로 계약했으면 계속 10%의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고정이자율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대출기간 중에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출자는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약정한 게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니까. 따라서 이익입니다. 하지만 차입자가 계속 높은 이자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차입자는 기존 대출을 깨고 이자율이 낮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할 겁니다. 즉 조기상환하려고 할 거예요. 이 말은 대출자가 조기상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차입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이익입니다. 약정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인 거죠. 하지만 대출자는 더 받을 수도 있는 이자를 못 받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올려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정이자율 방식은 대출자가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조기상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요.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면 금리 위험, 즉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 대출은 대체로 다 변동이자율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변동이자율 방식입니다. 변동이자율 방식은 일정 기간마다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시장 상황을 대출 이자율에 연동시키는 것이죠. 결국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방식으로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변동이자율 방식은 고정이자율 방식보다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달리 말하면 앞에서 살펴본 고정이자율 방식은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어느 정도 미리 약정이자율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최근 주택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한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다고 했어요. 고정금리가 높은 거죠. 그 이유로 타당한 것은 1번이죠.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금리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잖아요. 어차피 금리가 변동하면은 차입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이자율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고정금리는 어느 정도 위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는 높은 이자율이라고 했죠. 주택저당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한 번 정한 금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2번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 맞고요. 3번 대출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아니죠. 은행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라 변동금리 상품을 주로 판매합니다. 3번이 틀렸고 답이죠. 4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은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할 요인이 생긴다. 그렇죠. 차입자들은 좀 더 낮은 금리를 내는 상품으로 갈아타겠죠. 맞고요. 5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은 고정금리 대출 기간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렇죠? 시장 이자율이 높아져도 고정금리로 대출했기 때문에 약정 이자율보다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 대출 기간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돼 버리죠. 쉽다.